미국 증시는 기다리며 오른다는 말이 올해에도 통했습니다. 상반기의 시장은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주요 지표 흐름 짚어보고 이번 주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상반기 전체로 모두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분기에만 해도 트럼프가 취임한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극심해지면서 3대 지수는 약세장에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2분기 들어서 다시 AI 붐이 살아나고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에도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체력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전체로 다우는 4.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6.2%, 5.9%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반기에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 4월에는 트럼프의 무역정책 발표와 유예 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급등락을 보였고요. 5월에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가 국제금리가 4.6%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월 미 국채 시장은 지난 2월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FOMC 이후 7월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국채 금리는 다시 4.3%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매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역전될지는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국채와는 달리 셀 아메리카 기조를 못 벗어나고 결국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달러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진 데다가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가능성이 커지고 또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는 탓입니다. 그 결과로 달러 인덱스는 2분기에만 7% 빠졌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10.7% 추락하면서 현재 97선에서 거래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된 만큼 앞으로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점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은 달러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고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하면서 금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금값은 지난 2년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25%가량 치솟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금이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에 금이 3,7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 6월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 가격이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는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지난달에 큰 변동폭을 보이긴 했지만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말에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54만 8천 배를 증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또 그전 3개월간의 감산량이었던 41만 1,000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증산으로 인해서 올 4분기에 WTI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의해야 할 이벤트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향방에 모든 시선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에 만료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오는 7월부터 관세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그는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60%에서 70%일 것이고 관세 부과시점이 다음 달 1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방의 날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는 광복절이 지진이었다면 관세 서한은 여진이 될 것이라면서 설령 관세율이 기존 10%보다 높게 책정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간밤 성실히 협상을 이어가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또한 시장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결국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해온 머스크가 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창당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 의석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의석을 차지해 캐스팅 보트를 거머쥐겠다는 전략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테슬라에는 호재가 아닐 것 같은데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도 머스크는 테슬라에 집중하길 바라는 투자자들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경제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나오는데요. 7월 금리 인하설을 주장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의 발언과 동조하는 발언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이번 주에는 3년물과 10년물, 30년물 국채 경매가 모두 이뤄지는데 주말 사이에 감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미 국채에 대한 수요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